자, 그중에 이번 시간은 바로요, 풍화와 토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암석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했어요. 자, 그리고 그런 암석들은 광물이 모여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밟고 있는 땅, 흙, 토양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성된 것일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암석이 부서져서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암석이 부서지는 것들, 성분이 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풍화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자, 그 풍화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더불어서 그 풍화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얻어진 그 토양에 대한 이야기들, 토양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지, 어떻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 이번 시간에 싹 다 한번 생각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 벌써 6번째 시간인데요. 나만의 노트 만들고 계세요? 지금 노트 5페이지 만들어졌어야 돼요. 우리 5장까지 했으니까요. 그죠? 5강까지 했으니까. 자, 6번째 페이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풍화입니다. 자, 풍화와 토양에서 우리는 풍화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풍화라고 얘기하면 풍화의 의미가 떠오르셔야 돼요. 풍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아주 자주 쓰지는 않지만 우리가 퇴적암의 생성을 이야기할 때도 퇴적암, 풍화되고 풍화 침식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운반되어서 쌓인 후 다져져서 암석이 된다. 뭐 이런 얘기할 때 풍화에 대한 이야기 이미 했단 말이에요. 그 풍화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됐죠? 그리고 그런 풍화의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그런 풍화와 표면적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건 조금 낯설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써야 될지 난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 빈칸 두더라도 나머지 두 개는 살짝이라도 어떤 식의 표현을 써보실까요? 써보셨어요, 여러분들? 써본 후에 보충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풍화를요, 쌤은 일단 여러분들에게 화면으로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그때 풍화를 이렇게 간단하게 의미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써볼게요. 암석이 부서지고 성분이 변해. 이런 것을 우리는 풍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정도만 써도 우리 충분히 의미를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할 수 있거든요. 자, 풍화라는 것은 자 이제 정확한 단어 볼게요. 지표의 암석이 잘게 부서지고 성분이 변하는 과정을 우리는 풍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풍화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교재나 여러 군데 찾아보시면요.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자, 암석이 잘게 부서지고 성분이 변하는 이 과정이 어때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지표의 암석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잘게 부서지고 성분이 변하는 과정이다라는 표현이 들어갈 거예요. 또 하나 표현이 추가될 거예요, 아마. 암석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무슨 물이나 공기라든가 생물 등의 원인에 의해서 잘게 부서지고 성분이 변하는 과정이다라고 해서 지금 암석이 오랜 시간에 걸쳐 물, 공기, 생물 등의 원인에 의해 잘게 부서지고 성분이 변하는 과정을 이야기한다라고 아마 정의에 써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에 이것들을 다 떠올리기 힘드니까 그냥 이만큼만 생각을 하고선 확장을 하자고요. 풍화가 뭐야? 그러면 암석이 부서지는 거, 성분이 조금씩 변하면서 잠깐 바스라지는 거, 그게 풍화야. 근데 왜? 그러면 왜긴 원인이 있으니까. 물, 공기, 생물 같은 원인을 일로 빼서 생각을 해볼게요. 풍화는 암석이 부서지고 성분이 변한데 그럼 그게 저절로 그러겠어?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가 뭐겠느냐는 소리예요. 자, 암석, 커다란 돌덩이가 공기 중에 노출되잖아요. 그럼 바람도 불고 산소도 만나고 하면서 공기를 접할 거예요. 그죠? 비가 막 내려요. 강물이 오고 파도가 막 쳐요. 그죠? 물도 만날 거예요. 그 위에 생물도 자라네요. 그런 것들이 다 풍화의 원인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풍화의 원인이란 단어를 딱 보면 쓸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비바람이 불어. 비가 뭐야? 물이야. 바람이 뭐야? 공기야. 물과 공기. 물과 공기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됐습니까? 물과 공기가 가장 큰 1등 원인이고요. 그것 이외의 생물들, 식물의 뿌리,
식물의 뿌리 혹은 생물들, 뭐 이끼 이런 것들, 그리고 압력의 변화,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우리는 풍화의 원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이러한 풍화의 원인 딱 하나, 너는 물만 갖고 바뀐 거구나, 이러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죠? 대체로 여러 가지 다양한 풍화들을, 다양한 원인들을 만나서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체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구나. 됐습니까? 그때 이런 풍화의 원인들을 만나면 풍화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때 그런 풍화와 표면적과의 관계를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보세요. 표면적이 이렇게 하나예요. 표면적이 1이야. 됐어요? 표면적이 1일 때에 대한 얘기하고 표면적이 0.5일 때에 대한 얘기하고 똑같은 크기의 네모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로 이렇게 일자리 이렇게 하나로 네모가 하나 있는 거하고 조그만 걸로 이렇게 여러 조각으로 있는 경우를 가지고 이렇게 단면적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단면적을 생각해보면 여기는 단면적이 보세요. 여기 1 하나에다가 여기 1 하나면 1 곱하기 1 하면 이거 면적 얼마예요? 1이죠. 단위 생략할게요. 이거 몇 개 있죠? 정육면체니까 6개 있겠죠? 그럼 1짜리 6개 있어요. 전체 면적은 6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얘는 똑같은 크기의 네모가 쪼개졌어. 그래서 요거 하나 길이가 0.5야. 됐어요? 그러면 0.5, 0.5에서 요거 면적 나오겠죠? 그거 6면 얘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런 거 여기 가득 있다고 보세요. 됐죠? 그러면 표면적이 얘보다 얘가 훨씬 더 넓어진 거 확인할 수 있죠. 즉, 이것을 지금 우린 숫자적으로 계산하자는 게 아니에요. 숫자적으로 계산하자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 아니면 알갱이의 크기가 이만하던 것이 알갱이가 어떻게 됐어요? 작아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표면적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접촉 면적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도 좀 이해 안 되십니까? 그럼 조금 더 직관적인 예로 보여드릴까요? 보세요.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네모가 있었어요. 오케이? 근데 얘를요, 쪼개. 됐어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 네모가 아니지. 동그라미지, 그치? 동그라미가 있었어. 동그라미 암석이 있었는데 얘를 쪼개서 요렇게 쪼개고 요렇게 쪼갤게요. 그럼 볼게. 자, 이렇게 쪼갰고요. 이렇게 쪼갰고요. 그냥 크기만 이렇게 그냥 모양만 쪼갠 거예요. 자, 이렇게 쪼갰다고 봅시다. 됐어요? 그러면 풍화의 원인을 만나볼 거야. 자, 풍화의 원인을 만나면 얘는 풍화의 원인을 요렇게 주변으로만 만날 거예요. 됐어요? 근데 얘는 풍화의 원인을 이 동그라미에만 만나는 게 아니라 어디도 만날 수 있어. 이 안에도 만날 수 있고 이 안에도 만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갱이가 작아지니까, 즉 풍화를 겪게 되면 잘게 부서질 거 아닙니까? 그럼 점점 알갱이가 작아질 거 아닙니까? 알갱이가 작아지면서 알갱이가 여러 개로 나뉘다 보면 풍화의 원인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어때요? 훨씬 많아지게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원인하고 더 많이 만나면 얘들은 더 열심히 부서지겠죠. 그럼 더 열심히 부서지게 되면 또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럼 또 부서져. 그럼 또 작아져. 그럼 또 많이 만나. 그럼 또 부서져. 이런 과정들이 반복된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즉, 풍화와 표면적의 관계를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풍화가 진행될수록 알갱이는 점점 작아지면서 풍화의 원인과 접촉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똑같은 것들이 점점 작아지면서 지금 작아진 그 알갱이들이 다 지금 풍화의 원인과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화는 더 빠르게 잘 지속되겠죠. 일어난다라고 할까? 잘 일어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지금 바로 이걸 못 써도 괜찮아요. 다만 지금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아, 작아졌어. 작아졌다고? 그러면은 원인하고 많이 만나겠네. 그 원인하고 많이 만나면 훨씬 더 잘 풍화가 일어나겠네. 이 생각을 떠올리시라고요. 떠올랐어요? 그럼 그것을 그냥 한번 써보자고요. 풍화가 진행이 돼서 알갱이가 작아졌어? 그러면은 알갱이 작아지면서 풍화의 원인하고 접촉을 많이 하겠네? 그럼 많이 하면 원인하고 많이 만나니까 훨씬 더 풍화가 잘 일어나겠네?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원리를 알고 있으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면은 잘 안 돼. 하지만 상황을 이해해 보시라고요. 상황을 이해하고 원리를 이해하면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게 바로 풍화에 대한 개념이에요. 됐죠? 이런 풍화에 대한 개념들을 보시면서 풍화의 원인들, 형태들을 좀 더 자세하게 볼 거거든요.